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도함수의 활용에서 자, 속도와 가속도로 마지막 도함수 활용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킬러 문항들이 다수,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함수 활용 파트입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내가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 도함수의 정의를 먼저 끌어와 볼게요. 자,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자, 이게 뭐였었던 거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이때, 자, 이 도함수의 정의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fx, y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랬을 때, 나는 이 아이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이 아이가, 얘도 변하는 값이고, 얘도 변하는 값이죠. 이 변하는 값을, 저는 이 x를 시간축이라고 놔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위치값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위치값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놔봤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자, A서부터 시간이 A서부터 B까지 흘러갔을 때 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쵸?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일 거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만큼 흘러갔었죠? 시간이 B 빼기 A만큼 간 동안, 자, 시간이 이만큼 흘러간 동안, 자, 위치는 이만큼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이 아이는 FB에서 어디까지? FA까지 변화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결국 뭐인 거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 그쵸? 그러면 시간 변화량. 시간 중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게는 거리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 시간분의 거리는 뭐를 구하는 공식이었었죠? 중학교 때 시간에 따라서 위치 변화량을 알려주는 게 바로 뭐입니까? 속력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속력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거리를 위치로 바꾸면 얘를 속도라고 이제 바꿔볼게요. 속력이나 속도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차이를 배우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속력과 속도를 큰 개념의 차이가 없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이 아이는 속도,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 두 지점, 여기를 P라고 둘까요? 여기를 Q라고 두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아이가 바로 뭐였습니까?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었던 거죠. 이 아이가 바로 평균 변화율. 그래서 중학교 때 자, 속력, 평균 속도라고 속도, 속력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어떤 말을 불어요? 평균. 그쵸?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 아이는 그냥 바로 뭐예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 혹은 거리의 변화량만을 따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로 따지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어땠죠? 이러다 보면 나는 구한 게 이렇게 된 직선의 형태지만 실제로 이 아이는 곡선의 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의 변화량을 잘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죠? 이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이 아이를 이쪽으로 어떻게 보내버리자 라는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리미트, 이 B를 어디로 가게끔 A로 가게끔 보내버리면 X 증가량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간 속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이 평균 속력이 극한으로 씌우게 되면,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뭐가 된다? 순간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 속력이 된다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F'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러면 이 위치라는 아이를 프라임을 해버리면 F'X는 바로 뭐가 되는 거구나? 순간 속력이 되는구나. 순간 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시간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그 아이를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 위치로 이루어진 이 식을 미분해버리면 바로 뭐가 되는구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큰 틀로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준 어떤 식이 있어요. 그쵸? 그 식을 내가 만약에 뭐 한다라고 하면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순간의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량. 위치를 시간에 따라 잘게 쪼개면 뭐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속도값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 속도를 한 번 더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더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걔가 바로 뭡니까? 가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의 증가, 감소 상태를 말해주는. 그래서 자, 이 아이는 뭐가 된다?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속도랑 속력을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속도랑 속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랑 속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속력이라는 것은 힘력자예요. 힘. 그래서 이 속력은 빠르기만 존재합니다. 근데 속도는 벡터를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얘는 방향과 빠르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기도 존재하고 방향성도 일러주는 아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속력은 빠르기가 2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속력 2 그래요. 근데 속도는 빠르기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쪽 방향으로 2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날 불러. 선생님께서 뒤를 돌아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갔었던 것을 플러스의 개념으로 둔다면 반대쪽으로 턴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부호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방향을 일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속도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아, 이만큼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 빠르기는 2이지만 애초에 원래 갔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속도랑 속력도 한번 구별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를 좀 더 자, 기호화하면 이거예요. 나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델타 t,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 델타 x라고 할게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 준다. 왜냐면 우리가 수직선은 x축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이 변화량을 어떤 것만 따질 거냐면 이과를 간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좌표 평면, 오른쪽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다 다룰 건데요. 자, 우리 문과 과정에서 혹은 문이과 통합형의 과정에서는요. 이 움직임이요.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13층 높이에서 어떤 공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수직 연직 운동, 그러니까 위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개걸음을 걷듯이 좌우로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왼쪽으로도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움직이는 것을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좌표로는 x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분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예요? 순간 속도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 이 위치로 이루어진 이 식 있죠? 이 xt, 그쵸? 이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얘를 미분하면 된다는 거고 이 아이가 바로 vt,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과연 속도밖에 없을까? 위치밖에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에 따라 우리 키가 자라기도 하죠. 그쵸? 나무가 막 생성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떨까?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델타 L, 길이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버려. 순간적인 것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럼 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L이라는 길이 자체가 뭐로 이루어진 식일 거예요? T에 대한 식일 거예요. 왜? 시간에 따라
어떻게? 길이가 변할 거니까.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또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시간에 따라서 뭐도 변화할 수 있어요. 넓이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넓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하라 사막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만큼 진행되는 걸지 알고 싶은 거야.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빠르게, 느리게 뭐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그 증가율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순간에. 그랬을 때는 시간에 따른 이 넓이의 변화율을 극한을 씌우는 거죠. 순간 변화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래요. 근데 순간이란 말을 생략하고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넓이도 뭐로 이루어진 식으로 나타날 거다? t로 이루어진 식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마지막으로 넓이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으로 부피의 변화율도 따집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 부피의 변화량도 따지는 거야. 이번에 장마 엄청 심했죠. 그쵸? 그럼 이제 막 비가 막 내렸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비가 막 차서 여기다 이렇게 뭐 비커 같은 거를 넣었을 때 어느 만큼 부피가 늘고 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평균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t로 이루어진 식일 건데 걔를 미분해버리면 순간순간의 변화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아이를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자체가 속도가 됩니다. 이름을 붙이기를 위치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틀은 다 똑같다. 위치든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모두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간이 변화할 때마다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루어진 식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변화율이라는 말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여기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내용을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7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위치가 주어졌어요. 위치. 여기는 시간에 따른 위치. 이 위치가 자 보세요. t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t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12t일 때 자, 점 t가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도가 바로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순간 변화율이다 그러면 미분계수. 그쵸?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T는 3이 6t제곱 빼기 6t 빼기 12. 이게 VT예요. 속도값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AT, 엑셀레이터 밟는다라고 아시죠? 그래서 AT라고 하시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t 빼기 6이다.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t가 3에서에 그랬으니까 여기 t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3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속도값, 그때의 순간 가속도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거기다 별표 하시고요. 자, 운동 방향의 변화. 자, 운동 방향의 변화다. 선생님이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화하고 싶어요 라는 걸 묻는다면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부호 변화를 보는 겁니다. 속도의 부호 변화. 그쵸?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해 가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이값 정리 배웠죠? 이 아이는 연속 함수거든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싶으면 반드시 0인 지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 방향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속도값이 0이 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V가 0인 지점. 속도값이 0인 지점을 찾아서 좌우의 속도값의 부호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0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6으로 약분하면 얘는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2, 1, 맞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속도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2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가 이게 속도 그래프거든요. 그럼 얘가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양의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도 운동 방향 바뀌었잖아요. 라고 하지만 시간은 음수의 개념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의 방향 쪽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변화를 이루어주고 있는 부분은 t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틀었습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7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7번. 여기를 지우고 할게요. 여기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 아이는 근데 무슨 그래프? 위치 그래프를 준 게 아니라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자, 위치 그래프를 줬는지 속도 그래프를 줬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VT다. 그러면 이렇게 잡았네요. 이렇게 잡아져 있고 A, B, C, D 여기가 2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그래프는 VT 뭐예요? 속도 그래프죠. 그러면 속도의 입장에서는 얘는 뭐인 거예요? 위치의 도함수예요. 위치의 도함수다. 왜? 위치를 미분해야지만 속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럼 이 아이가 도함수니까 부호 관계만 파악하면 되죠. 뿔, 마, 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 그럼 이 아이를 갖고 나는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해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얘가 바로 위치였겠구나. 그리고 나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이 시작 지점 여기가 뭐였겠구나. 0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한번 분석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t는 b에서 가속도 그랬습니다. t는 b에서의 가속도. 얘는 지금 속도 그래프죠. 그럼 나는 가속도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는 이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왜? 속도의 미분계수니까. 그쵸?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야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t는 b, b가 여기거든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면 음의 값인 거죠. 가속도가 0인 건 아니죠. 가속도가 0인 지점은 여기. 그쵸? 여기랑 여기. 가속도가 0인 지점은 A랑 C입니다. 여기 부분은 이것의 Y좌표는 0이죠. 근데 걔는 뭐인 거야? 속도 그래프였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돼. 천천히 보세요. 그 다음에 t는 C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어때요? 뭐 생각해보세요. 요 아이의 속도값이 모두 다 뭐예요, 지금? 음수죠, 음수. 그쵸? 지금 방향도 봐봐.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맞죠? 여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속도의 부호는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양의 방향 쪽, 여기는 음의 방향 쪽, 여기는 양의 방향 쪽 맞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0서부터 2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 속도가 뭐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0. 그럼 속도가 0인 건 이게 속도 그래프인 거니까 0. 여기죠, 여기. 여기랑 여기예요. 속도가 0인 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여기 운동 방향 바뀐 거 맞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운동 방향이 바뀐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속도가 똑같이 그래프인데 여기가 똑같이 VT예요. 속도 그래프예요.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V값 0이죠. A라고 할 때 여기서 V값은 0이에요. 하지만 얘를 기준으로 이 왼쪽도 양의 방향, 오른쪽도 양의 방향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갔어. 그래서 T가 A초일 때 멈췄어. 하고 숨 고르기 하고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여기는 부호 변화가 없어요.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모두 다 부호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것의 앞뒤를 보셔야 됩니다.
앞뒤를 봐서 이렇게 부호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헷갈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해 줄 것을 추천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넘겨서 이제는 유형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0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아이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얘는 위치예요. 그쵸? 380번은 자, 위치예요. 그쵸? 선생님이 오른쪽, 왼쪽 개걸음을 걷던가 위아래 수직 운동만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아이는 수직 운동을 하고 있네요. 이때 이 아이는 위치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위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 정도는 외워두고 있으세요. 그래서 VT부터 먼저 구할게요. VT는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이다. 이렇게 속도고 AT, 가속도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이다. 와,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대요. 뭐 물리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5초 후의 속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50 더하기 30인 거니까 20이고요. 가속도는 여전히 마이너스 10으로 똑같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위치 그래프거든요. 최고 높이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인 거 알아.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거를 꼭지점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린 이제 미분을 했거든요. 여기가 뭐인 거야? 최대임과 동시에 극대인 거죠. 최대이면서 극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을 찾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예요?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딱 뭐인 지점? 0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보세요. 왜 속도가 0일 때 최대 높이가 될까요? 물건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어요. 그치? 그러면 이 아이가 올라갈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내가 밀어 올린 것 때문에 힘이 세죠. 그래서 푹 하다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자꾸 밑에서 끌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이 됐다가 평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더 이상 없어져서 속도값이 0이 되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0인 지점인 거니까 t가 뭐일 때? 3일 때 그쵸?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t는 몇 초? 3초이고 이 높이는 이 위치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곱하기 3, 3은 9, 3, 3은 90 더하기 35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을 알고 싶대요. 나는 그러면 속도식은 알아. 그러면 지면에 떨어지는 그 순간의 시간, t값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면에 떨어진다. 뭘로 구하는 거죠? 이 위치값이 뭐가 되고 싶다? 0이 될 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위치값이 0이 될 때 t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 그러면 7, 1 맞불. t가 몇 초일 때? 7초일 때. 그래서 자 여기서는 v 7을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0 더하기 3이니까 30인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40의 속도로, 즉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이었으면 내려가서 방향을 바꿔서 빠르기의 40의 속도로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84번 보도록 할게요. 384번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은 일단 그려놨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인 사람이 높이가 4.5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그럼 보세요. 나 원래 이 아이가 이쯤이 있었어요. 그래서 t초가 흘렀을 때 이 사람의 위치는 여기인 거죠. t초가 흘렀을 때. 그럼 나는 자 여기는 일정한 속도로 하고 얘기했는데 1.2m의 속도니까 t초가 흐르면 여기는 1.2t가 실제로 위치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직각삼각형이죠. 닮음이에요. 닮음. 얘랑 얘를 줬다는 건 닮음비를 준 거죠. 그러면 뭘까요? 4.5랑 1.8 그러면 45 대 18 3, 1은 3, 3, 5, 15 3, 6, 18 3, 5, 15 3, 2, 6 5 대 2네요. 그러면 얘가 5대 2면 여기는 3대 2가 되겠죠. 여기가 2대 5가 돼야 되니까 닮은비. 그러면 3대 2예요. 그러면 3대 2는 1.2t 대 x.
그러면 여기는 3, 4, 12, 0.8이네요. 여기가 0.8t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속도는 누구의 변화율이죠? 얘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구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미분하는 거예요. 변화율자가 붙으면 미분하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림자 끝에 위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제가 이쪽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어. 나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럼 그림자 끝은 여기예요. 그쵸? 내가 이쯤 오잖아요. 이쯤 왔으면 이렇게 잡으면 그림자 끝은 여기예요. 그쵸? 내가 이쯤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었어? 그러면 그림자 끝은 얘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변한 거예요. 그쵸? t초가 흘렀을 때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 혹은 그림자의 길이는 1.2t랑 0.8을 합친 2t예요, 2t.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래. 그러면 변화율이 붙었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죠. 누구를요? 길이를 미분하래요, 길이. 이 길이도 당연히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그러면 그림자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었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자가 지죠. 그쵸? 그럼 그림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요만큼만이. 여긴 그림자가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를 제가 LT라고 두면 이 LT는 0.8T였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길이의 변화율인 거니까 얘를 뭐 해주세요? 미분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러므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8이에요 라고 된다는 얘기인 거죠. 1차 함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속도도 있고 길이의 변화율도 했어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387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0.2cm씩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나는 이 아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의 길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몇이었어? 3이었는데 t초가 흐르면 1초에 0.2씩 늘어나는 거니까 0.2t만큼이 늘어나서 이 반지름은 3 플러스 0.2t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10초 후에 t가 10초일 때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자 선생님이 보세요. 여기서도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변화율이 붙기 전에 이 위치랑 이 길이를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에 미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피를 또 똑같이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VT라고 놔볼게요. VT는 뭐예요? 부피 구하는 공식인 거죠.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3분의 4 파이의 R 세제곱. R은 3 플러스 0.2T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서 자,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네요. 그러면 부피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미분해주세요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합성함수 미분이네요. 얘를 이렇게 x 취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끌어내려주면 4파이에 3 플러스 0.2t에 여기가 제곱이 되고 곱하기 여기 안에가 t가 아니로 t로 이루어진 식이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0.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t가 10초일 때 그랬으니까 이 식에다가 t에다가 뭐예요? 10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므로 답은 4파이 곱하기 3 하고 0.2 곱하기 10인 거니까 2. 그러면 3 더하기 2에 뭐예요? 제곱 곱하기 0.2 이 아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의 변화율을 나타낸 속도 가장 대표적인 아이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을 해봤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직도 속도, 위치, 가속도 이들과의 관계를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서 한 문제만 더 마저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95쪽에 396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에서의 위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자, 여러분 이거 위치래요. 위치. 그럼 이 위치는 이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 그쵸?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속도겠구나. 선생님이 앞에서 지금 지워졌지만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속도였죠. 속도 그래프를 줬으면 걔가 도함수니까 걔를 갖고선 위치 그래프를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위치예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알고 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의 뭐를 파악하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해야지 됩니다. 자, 어떤 걸 줬는지, 위치를 줬는지, 속도를 줬는지에 따라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T는 B에서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운동 방향의 변화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의 변화다? 속도의 변화예요. 속도의 부호 변화예요. 그쵸? 속도의 부호 변화가 결정해요. 그쵸? 운동 방향의 변화는 속도의 부호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속도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하셔라. 그럼 보세요.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지금 기울기가 다 양수죠. 그럼 얘는 뭐야? 속도가 양수인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잘랐을 때 이쪽은 다 뭐야? 지금 속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쵸? 기울기가 다 음수죠. 그럼 얘는 속도가 음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이죠. 봐봐요. 지금 속도값이 0이죠.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 부호 변화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그럼 이쪽도 뭐인 거야? 여기서는 속도값이 0이면서 좌는 마이너스, 우는 플러스니까 여기에서도 뭐야?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B에서 운동 방향 바꾸는 거 yes 맞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T는 2에서 여기 2에서 속도가 0이니 그랬니? 아니죠. 이 2일 때 여기가 0인 것은 자 보세요. 얘는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위치가 0이에요.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수직선으로 놔볼까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까지는 계속 어떻게 한 거야? 이 방향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이쯤 왔어. 그러다 여기서 지금 뭐야? 방향을 바꿔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내려온 거, 음수 쪽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음수 쪽으로. 그러다 다시 올라갔네.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 이 지점 뭐야? 2초일 때 뭐인 거야?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위치가 0인 거고요. 이 2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어보세요. 양수죠? 얘는 양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그치? 출발 후 P는 원점을 2번 지났다. 원점이라는 건 여기가 위치니까 위치가 원점인 것은 여기 하나, 둘. 그쵸? 2번 지난 게 맞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미분보다는 적분 파트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적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